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이요.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필기 때도 많이 출제가 되지만은 실기 때도 더더욱 중요한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들 함수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엑셀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파트가 함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때 공부를 하고요. 실기 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가급적이면은 실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자, 이해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실기까지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 암기가 아니고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엑셀의 사용 방법을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엑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입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든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강의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좀 보기 좋게 편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색깔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렬도 할 수 있고요. 크기도 더 크게, 폰트 사이즈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편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셀 서식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사용자 정의 서식이 있었죠. 사용자 정의 서식.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이름 뒤에 님이 자동으로 붙도록 한다든지, 자, 이런 사용자 정의 서식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데이터를 이제 편집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요, 일단 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만 함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이라는 것은 계산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그 학생별로 해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A라는 학생의 점수가 있을 거고요. 또 B라는 학생의 이제 점수가 있겠죠. 그리고 C라는 학생의 점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자, 함수를 이용하고 수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평균, 총점, 석차,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고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처리하고 관련된 기능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컴퓨터를 말씀을 드릴 때 컴퓨터 일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CPU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래요? CPU가 하는 역할이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처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함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수식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식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칙 연산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칙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만든 것을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개념을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 자, sum이라는 것은 합을 구하는 겁니다. 합을 구하는 거고요. if라는 또 조건문이 있어요. 그리고 sum과 if를 한 번에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sumif라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한 가지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자, 수식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이용하게 되면은 계산기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칙 연산이 가능한 기본적인 이런 표를 만드시고요. 각각의 항목의 이름들을 입력을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두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덧셈을 해주는 건데요. 입력 1 값이 만일 1이다. 자, 입력 2의 값이 2다. 자, 그랬을 때는 결과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3이 돼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접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론 입력 1과 입력 2는 직접 값을 입력을 해야 되죠. 근데 계산 결과는 항상 3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입력 값이 예를 들어서 4가 입력이 되고 2가 입력되면은 3이 아니라 6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수식을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4 빼기 2를 하게 되면 이 값을 가지는데 입력 값은 항상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 결과에 수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계산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입력값이 1번이 2, 2번은 2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3이 되는 게 당연하죠. 자, 근데 이렇게 입력하면 이건 계산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입력값이 바뀜에 따라서 결과값도 같이 바뀌어줘야겠죠. 자, 그럼 수식을 어떻게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자, 항상 수식을 입력을 하실 때는 셀의 위치를 하고요.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하십시오.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셀을 참조를 해야 되는데요. 셀을 참조하는 겁니다. 값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셀의 위치 값을 참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셀의 위치 값을 참조를 할 때는 해당 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덧셈 하시고요. 다시 입력 두 번째 값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3이란 결과가 만들어졌죠. 자, 입력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엔터 입력을 하니까 입력 1과 입력 2의 값에 따라서 계산 결과는 그때그때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뺄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 주시고요. 입력 1 빼기 입력 2 그리고 엔터. 자,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빼기 2. 자, 엔터. 자, 계산 결과가 바뀌게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1과 입력 2가 이제 값이 입력이 되었는데요. 자, 이런 값들은 고정된다고 해서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수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계산 결과에 보시면은 클릭을 하면요. 수식 입력 줄에 이런 계산식이 보이죠. 이것을 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식. 자, 수식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셀의 값을 참조해서, 셀의 위치를 참조해서, 그러니까 셀을 참조해서 수식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등호 주시고요. 4 더하기 2 해서 엔터. 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이용한 수식이고요. 이것은 셀의 참조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든 겁니다. 자, 계산기 프로그램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수식과 관련된 이제 출제된 내용들, 자, 이론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식이란 것은 계산을 수행하여 결과값을 산출하는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수식에서 참조하는 셀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셀의 값이 변경된다. 그러니까 참조하는 셀, 자, 1번, 2번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 셀의 값이 변경된다. 그게 계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조하는 셀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계산 결과인 관련 셀의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라는 셀의 값은 B2, C2의 셀을 참조하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연산자. 자, 연산자라는 것은 사칙 연산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상수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직접 입력되는 이런 숫자들. 자, 이런 숫자를 가지고도 수식을 만들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셀 참조. 여기 계산기에서 이용이 되었던 수식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수식이 구성이 되고요. 수식을 입력한 셀에는 수식의 결과가, 자, 그리고 수식 입력 줄에는 입력한 수식이 표시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셀에는 결과, 수식 입력 줄에는 수식이 표시된다. 자, 말 그대로 수식 입력 줄에는 수식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결과, 그러니까 셀에 보여지는 것은 결과, 6이란 결과고요. 수식 입력 줄에는 수식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수식을 입력을 할 때요. 자, 여기 셀에다가 등호 주시고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식 입력 줄에서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력을 하실 때 셀을 선택을 하지 않고요. 한번 셀의 위치를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B 네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곱셈이 되기 때문에 Shift 누르고요. 숫자 8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C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입력 1과 입력 2에 입력된 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게 되면 계산 결과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만들 때 직접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셀을 선택을 해서 참조할 수도 있고요. 수식 입력줄 혹은 셀에서 바로 그 셀의 위치 값을 입력을 해서 수식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수식에 사용되는 문자열 데이터에는 이중 따옴표로 묶어준다. 자, 수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표현하는 우리 약속입니다. 약속.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것은 셀 참조예요. 셀 참조. 셀 참조인데 여기다가 큰 따옴표로 묶게 되면은 이것은 셀을 참조하는 뜻이 아니라 문자열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셀 참조를 표현하는 방법,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야만 엑셀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결과값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는 이중 따옴표로 해서 묶어준다. 자, 수식의 구성 요소인 연산자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에 있죠. 자,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이런 사칙 연산자가 일단 포함이 되고요. 자, 백분율은 이제 퍼센트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거듭제곱이 있는데요. 자, 2의 4승이다. 자, 이것을 키보드를 통해서 직접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2 하고요. 거듭제곱 4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꺾은 선을 이용을 합니다. 자, 비교 연산자. 크다, 뭐 크거나 같다,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자, 같지 않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등호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도 키보드 자판이 없기 때문에 뭐 작다, 크다라는 것을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같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다음 문자열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문자열 연산자. 자, 앰프센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문자와 문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 하시고 기사 큰 따옴표를 묶어주시고 퍼스트를 큰 따옴표를 묶어주시고 사이에 앰프센트를 붙여주시면요. 셀에서 보여지는 결과는요. 기사 퍼스트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다음 참조 연산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콜론과 쉼표가 있는데요. 자, 콜론 같은 경우에 연속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등호 주시고 sum을 이용하게 되면은 sum이라는 것은 이제 합을 구하는 건데요. 합을 구한다. 자, 합이라는 것은 일단 대상이 있어야겠죠.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 첫 번째 셀에서 A 다섯 번째 셀까지, 자, A 첫 번째 셀에서 A 다섯 번째까지 셀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할 때는 A1 하나 입력을 하시고요. A 다섯 번째 입력을 하시고요. 사이에 이렇게 콜론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1, A2, 뭐 A3, A4 이런 식으로 다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 첫 번째 시작과 마지막까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리고 사이에 콜론만 입력해 주시면은 범위 연산자로 입력이 되고요. 연속적인 범위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구분 연산자, 서로 떨어져 있는 범위 같은 경우에 쉼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첫 번째 셀과 A 세 번째 셀과 A 일곱 번째 셀을 더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각각의 셀들을 선택을 해서 쉼표로 구분 연산자를 주시면 됩니다. 수식의 구성 요소인 셀 참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을 참조를 해야만 수식을, 계속적으로 바뀌는 수식을, 우리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자, 상대 참조가 있고 절대 참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대 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각각의 학생 이름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고요. 총점이라는 것을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줄 겁니다. 총점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총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쉽게 구하는 방법은요.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자동으로 합계를 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으로 함수도 입력이 되고요. B2에서 D2까지 범위까지 자동으로 설정이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입력하게 되면은 가장 쉽게 합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합계도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은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식으로 쉽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구하는 방법은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했는데요. 사실 함수를 우리가 모를 때는 직접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등호 주시고 선택, 더하기, 선택, 더하기, 선택, 엔터.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구하는 방법,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는 이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이요. 조금 전처럼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합을 구하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 명령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함수를 구할 때는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sum이라는 함수를 기억을 하고 입력을 하는데요. 첫 글자만 입력을 하면은 s로 시작하는 함수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선택. 자,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넘버 1, 넘버 2 이런 식으로 입력하라고 지금 힌트가 나옵니다. 수식 입력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수식을 그 함수를 마법사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함수 마법사는 함수의 이름 자체 아예 기억이 나지 않을 때 그때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함수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요. 함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범주가 나오죠. 자, 모든 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모든 함수에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찾으려면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범주, 여러 개의 범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재무도 있고요. 재무 관련된 함수, 날짜, 시간, 수학, 삼각, 자, 통계. 자, 이런 다양한 범주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합이라는 것은 수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요. 자, 여기서 또 여러 개의 함수들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함수를 찾을 때 혹시 첫 글자가 기억나시면은 바로 S라고 누르시면 또 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하고 다시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은 함수의 이름은 이제 찾았는 거고요. 그 다음 범위까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함수 마법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넘버 1, 넘버 2 여기에다가 함수의 범위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설정되는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엔터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 그리고 범위 설정을 직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엔터 입력하시고요. 다시 확인 버튼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셀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덧셈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썸이나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범위 설정을 해서 구해주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썸을 이용을 해서요. 썸에서 괄호 열고요. 직접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구해줘야겠습니까? 자, 보세요. sum 해서 괄호 열고, 자, 선택. 그러니까 연속 범위가 아니고요. 비연속적인 범위를 선택을 할 때. 자,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요. 또 셀 선택, 또 셀 선택.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쉼표로 해서 범위가 이제 그 비연속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괄호 닫아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sum을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그 결과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요. 상대 참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권동현의 학생의 총점을 구했잖아요. 그죠? 뭐 함수를 이용을 하든 함수 마법사를 이용을 하든 뭐 직접 입력을 하든 이제 각각의 셀을 직접 참조를 해서 덧셈 기호를 이용을 해서 구하든 어찌됐든 총점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아래쪽에도 그대로 입력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런데 함수에서는요, 채우기 핸들이라는 자동 완성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한번 드래그 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떼 보시면은 자동으로 총점을 구해줍니다. 자, 좋은 기능이죠. 자, 보세요.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은, 자, 범위 설정하면은 오른쪽 하단 보십시오. 합계가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하나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합계가 210이죠. 맞죠? 딱 범위 선택을 하면은 220. 또 범위 선택하면은 개수가 얼마인지, 평균이 얼마인지, 합계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합계가 자동으로 구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동 완성하는 이 채우기 핸들, 이것은 복사한다는 얘기죠. 복사. 근데 복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요,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기 때문에 B 두 번째에서 D 두 번째까지 이 범위까지, 자, 함수 이름을 복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범위까지 같이 복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엑셀에서는요, 상대 참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 자, 보세요. 자, B 두 번째에서 D 두 번째. B 세 번째에서 D 세 번째네요. 자, 이것은 D 네 번째에서 B 네 번째에서 D 네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행이 바뀝니다. 행. 자, 왜 행이 바뀌냐면은 우리가 수식 입력을 하고요. 이것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해서 내렸을 때, 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자, 두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으로 이동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이 하나 플러스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게 그대로 참조가 되는 거예요. 참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5 이런 식으로 셀의 이제 행 위치가 상대적으로 참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상대 참조의 개념 정의 말씀드리면요. 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그 셀로 복사를 했을 때 참조하고 있는 셀의 주소가 복사된 거리만큼 자동으로 변경되는 상태를 얘기한다. 변경되는 형태를 얘기한다.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만큼, 복사되는 거리만큼 변경되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um B 두 번째에서 D 두 번째라고 하나의 셀을 입력을 하고요. 이것을 행을 하나 이동을 했다. 행이 하나 플러스 1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으로 수식도 2에서 3으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이 상대 참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대 참조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 참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참조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절대 참조라는 것은 셀 참조를 입력한 후 다른 셀로 복사해도 참조하고 있는 셀의 주소가 절대로 변경되지 않은 고정되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사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사의 개념을 이용을 하려면은 표현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총점은 구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최종 점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최종 점수는요, 기본 점수에다가 총점을 구해서 최종 점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등호 주시고요. 자, 두 개만 되기 때문에 뭐 썸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직접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한번 직접 선택을 해볼게요. 자, 총점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덧셈, 그리고 선택, 그리고 엔터. 자,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한번 드래그 내려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떼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최종 점수의 합이 구해진 겁니까? 자, 자세히 보시면요. 총점하고 동일합니다. 그쵸? 50이란 값이 더해지지 않았어요. 자, 왜 이렇게 참조가 되고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마우스를 선택을 해서 셀의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셀의 위치. 참조하는 셀의 위치를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선택을 하고 주소 표시줄에 선택을 하시면요. 셀의 위치, 파란색이죠. 이 5번은 파란색이죠. 그리고 B 10번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이렇게 위치가 직접 표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대 참조가 되면서 기본 점수가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점은 210 더하기 50, 220 더하기 50, 260 더하기 50 해서 최종 점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기본 점수도 상대 참조가 되면서 한 칸씩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직접 참조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SC 누르시고요.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세 번째는 맞는데, 총점의 위치는 맞는데요. 기본 점수의 위치는 B 8번째가 아니고요. B 8번째가 아니고요. 수정을 해볼게요. B 7번째가 맞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점수는 고정이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절대 참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참조를 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자, B 두 번째 셀은 상관이 없죠. B 두 번째 셀은 계속 상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자, B 일곱 번째 셀만 딱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항상 고정. 그대로 복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F4번 눌러보십시오. 자, F4번 누르시면요. 달러 표시가 되면서 묶어주죠. 자, B 앞에 달러 표시에 7 앞에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 위치에 앞에 달러 표시가 붙게 되면은 고정입니다. 자, 엔터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볼게요. 쭉 내려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대로 구해졌네요. 그쵸? 자, 보세요. 셀의 위치를 보시면은 B 일곱 번째가 묶여서 계속 고정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에서 B 일곱 번째 셀을 먼저 그 수식을 통해서 구해주고요. 여기에다가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해주면은 이렇게 플러스 1, 행이 플러스 1이 된다 하더라도 고정이 됩니다. 자, 기본 점수 50원, 최종 점수의 행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고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참조가 필요합니다. 자, 절대 참조를 해주실 때는 F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혼합 참조라는 것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가 서로 이제 같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절대 참조를 이제 표현을 했던 이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달러 표시는 이제 B에 대한 달러 표시 앞부분은,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달러 표시는 7에 대한 달러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죠. B는 열이 되는 거고요. 7은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과 열을 각각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참조로. 자, 이 상태에서 F4번 한번 더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면 바뀌죠. 또 한 번. 자, 또 한 번. 자, F4번을 누르면은 완전한 절대 참조. 이거는 행과 열을 모두 절대 참조로 묶어두는 거고요. 또 한 번 누르시면은 달러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7 앞에 있죠. 그러니까 행만 묶어주고, 행만 묶어주고 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은 상대 참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한 번 누르시면요. 자, 이것은 열은, 자, 열은 항상 고정, 비열은 고정. 그 다음 7, 행은 상대 참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합 참조를 주시는데 B는 그대로 두시고 7은 고정이죠. 행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재 수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주시고 쭉 내려주시면은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행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이게 혼합 참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식을 만드는 기본적인 이제 사용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아래 시트에 D 첫 번째 셀에는 A1 더하기 C1이라는 식이 입력되어 있다. 자, 이 셀을 D 세 번째 셀에 복사한다면 D 세 번째 셀의 값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수식을 복사를 할 때 절대 참조를 할 수도 있고 상대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식 자체가 이제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참조를 해서 수식을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D 첫 번째 셀의 수식이 A1과 C1을 더하라 라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7이 되어서 1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D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 두 번째는 수식을 그대로 뭐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하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든 수식을 복사해서 이동을 한다라면은 그대로 행이 한 칸씩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두 번째는 A 두 번째 더하기 C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D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3,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하고 세 번째를 더해서 이제 결과값은 이제 5가 되겠습니다. 가격에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 가격을 계산하고자 한다. C 두 번째 셀의 수식을 C 네 번째 셀까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 계산하고자 할 때 C 두 번째 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알맞은 것은, 자, 뭐 엑셀을 실행을 해서 뭐 바로 그 실습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도 이해를 하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은 시험장 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만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그 문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상 가격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인상 가격 지금 50만 원인데 55만 원이 되었네요. 자, 인상 전 가격하고 인상 후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상률이 있겠네요. 그죠? 인상률이 10%다. 자, 그러면은 가격 50만에다가 10%를 곱하게 되면은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인상액을 구할 수가 있죠. 인상액.
그러면은 50만 곱하기 10%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는 0.1입니다. 0.1. 100%는 1이죠. 자, 100을 1로 보는 것이 백분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는 1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에다가 100%를 곱하게 되면은 원래의 값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곱하기 100%를 하게 되면은 이게 50이에요. 100%는 1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0%는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만에다가 0.1을 곱하게 되면은 5만 원이 되는 거죠. 5만. 그러니까 인상되는 순수 이제 가격이 이제 5만 원이 이제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 후의 가격이 5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상 가격은 가격에다가 인상액을 더해줘야 돼요. 인상 가격이란 것은 원래 가격에다가 플러스 인상액, 자, 이 두 개를 더해줘야만 인상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한번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수식이 어떻게 들어가줘야겠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상 가격입니다. 인상 가격은 가격에다가 인상액을 더해줘야 돼요. 가격 어디 있습니까? 가격은 B 두 번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B 두 번째 더하기, 그 다음 뒷부분은 뭡니까? 자, 뒷부분은 이제 인상액이 되는 거예요. 인상액. 자, 인상액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가격에다가 10%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0%라는 이 값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B 여섯 번째 있는 거죠. B 여섯 번째. 자, 그런데 여기서 상대 참조를 해서 B 여섯 번째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그 세 번째 행에 세 번째 행의 인상 가격을 구할 때, 그리고 네 번째 행의 인상 가격을 구할 때도 이 수식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가격이라는 값은 상대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B 두 번째 이것은 상대 참조하면 돼요. 그런데 인상률이라는 이 10%는 항상 고정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고정되는 값은 절대 참조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러 표시를 해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래의 시트에서 D 두 번째 셀에는 30, 세 번째 셀, C 두 번째 셀, C 세 번째 셀, D 두 번째 셀에 값이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값이 입력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식이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 그때 결과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수식의 이제 그 우선순위, 그 연산을 할 때 우선순위를 아시면 돼요. 우리 저 사칙 연산, 그러니까 산술 연산을 할 때는요. 일단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은 이 표시가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8의 2승이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8의 2승.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하면 되고, 8의 2승은 88이 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듭제곱이라든지 곱하기라든지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판단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식을 그대로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거듭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나눗셈, 곱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자, 계산을 하게 되면은 64, 15, 32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뺄셈으로 처리를 하면은 1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다음 중 시트 1에서 시트 1에 A 10번째 셀과 2월 매출 시트에 A 첫 번째 셀을 곱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우리가 수식을 입력을 할 때요, B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자, A 첫 번째 셀하고 B 첫 번째 셀을 더하라.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같은 시트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시트에 있을 때 이제 워크시트가 같은 시트일 때, 하나의 시트 내에서 셀과 셀을 참조를 해서 수식을 입력을 할 때는요, 시트의 이름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시트 1에 지금 A 첫 번째 셀하고 A 두 번째 셀에 있는 값을 더하는 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A 첫 번째 셀 더하기 A 두 번째 셀 이렇게 해서 엔터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같은 시트 안에 있을 때는 시트 이름을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셀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셀 이름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시트 1이 있고 시트 2가 있을 때 시트 1의 첫 번째 A 첫 번째 셀과 시트 2의 A 첫 번째 셀을 만일 더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이것을 찍고 더하고요. 시트 2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찍고 엔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수식이 어떻게 입력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입력되었습니까? 자, A 첫 번째. 자, A 첫 번째는, 현재 시트에 있는 A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시트의 이름은 생략됐습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시트 1에 A 첫 번째라고 이름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지금 시트에서 수식이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시트 두 번째 A 첫 번째 셀은 A 첫 번째 셀이지만은 시트 두 번째 A 첫 번째 셀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시트의 이름이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트의 이름하고요, 셀의 이름하고는 구분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사이에 이렇게 느낌표 표시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앞쪽이 시트의 이름이고 뒤에가 셀 이름이구나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통합 문서가 다른 셀에 있는 값을 참조를 하는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북1입니다. 북1이라는 통합 문서고요. 북1에 있는 시트 1에 A 첫 번째 셀을 참조하는 겁니다. 자,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북2. 자, 북2의 통합 문서에서 시트 1에서 A 첫 번째 셀. 자, 이것을 클릭을 하고 엔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참조를 해서 수식의 결과는 바르게 보여집니다. 수식이 어떻게 입력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A 첫 번째 셀. 자, 이 값은요. 자, 이 셀은요. 현재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워크시트의 위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 문서라든지 시트의 이름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생략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통합 문서, 그러니까 북2의 통합 문서에서 시트 1에서 A의 첫 번째 셀이다라는 것은 통합 문서의 이름과 시트의 이름과 셀의 이름까지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만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사람 이름을 부를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이름이 성과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반에 같은 반에서 이름이 이제 동일한 사람이 없다라면은 이름만 불러서 어떻게 서로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다라면은 성하고 이름을 같이 불러줘야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만일 성하고 이름이 같다. 자, 같은 사람이 1반에 있고 2반에 있어요. 그러면 호출할 때는 1반에 성과 이름을 같이 불러줘야 되고 2반의 성과 이름을 같이 불러줘야만 정확하게 호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트 1에서 시트 1에 A 10번째 셀과 2월 매출 시트, 시트의 이름이 2월 매출이 되는 겁니다. A 첫 번째 셀을 곱하는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되는 건데요. 일단 시트 1에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식이 입력되는 위치가 시트 1이에요. 시트 1에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시트 1에 있는 A 10번째 셀을 표현을 할 때는 시트 1이라는 시트명은 생략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A 10번째 셀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시트 이름이 이제 달라졌죠. 2월 매출이라는 시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트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 시트 이름과 셀의 이름은 구분자가 느낌표가 되는 겁니다. 사이에 느낌표를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이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줬죠. 시트의 이름을 보통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트 1, 시트 2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을 때는 자, 이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어떤 경우에 입력을 해야 되냐면 이런 띄워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 혹은 문자, 숫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같이 입력이 되면서 시트의 이름을 표현을 했을 경우 그럴 때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같은 시트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참조 가능합니다. 같은 시트에서만 참조하는 것이 아니고 시트가 다르고 통합 문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워크시트를 참조할 때, 자, 다른 시트를 참조할 때는 시트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 다른 통합 문서를 참조할 경우 그럴 때는 통합 문서도 호출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북 두 번째라고 해서 대괄호로 묶어줘야 됩니다. 통합 문서는 대괄호로 묶어줘야 되고요. 워크시트하고 셀의 이름은 구분자가 이제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워크시트 이름에 한글 영문 이외에 다른 문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러 문자가 섞여서 이름을 만들 때는
작은 따옴표로 해서 묶어줘야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수식에 나타난 출석부의 의미를 옳은 것은, 자, 출석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느낌표가 들어가고 뒤에 셀의 범위가 들어갔습니다. 자, 느낌표로 구분되는 것은 셀하고 그 다음에 뭐죠? 자, 워크시트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셀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통합 문서 내에 다른 시트의 셀은 참조할 수 있으나 다른 통합 문서의 셀은 참조할 수 없다. 이거 설명 틀렸죠. 다른 통합 문서가 되든 다른 시트가 되든 이제 다양하게 자유롭게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누는 수가 빈 셀을 참조하고 있을 때 디비전이라는 오류 값이 표시가 된다. 자, 오류 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현재 5라는 숫자하고 1이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고요. 자, C 첫 번째 셀의 수식이 나눗셈, A 첫 번째에다가 B 첫 번째를 나누어라. 나눗셈 연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5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0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0으로 수정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디비전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자, 디비전이라는 것은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나눗셈 오류가 발생을 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까? 자, 0으로 나누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수가. 5에다가 0을 나누게 되면은 수가 안 나옵니다. 값이 안 나와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오류 발생이 왜 중요하냐면은,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해서 어떤 그 연산식을 이용해서 결과값을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 때 이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는 것보다도 틀렸을 때는 이런 오류값이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정하기가 더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5가 입력되고요. 자, 2가 입력되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수식을 이거하고 이 두 개 값을 더해야 된다. 자, 더해서 구하는 수식을 입력하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실수했어요. 실수를 해서 뺄셈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수식이 이제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의 워크시트에 여러 개 수식이 있을 때는 눈으로 봐서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바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이 사실 더 해결하기 힘들어요. 하지만은 명확하게 이런 오류 값이 표시가 된다라면은 내가 잘못 입력했구나 라고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류 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각각의 오류 값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이 이제 디비전 오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빈셀. 자, 빈셀로 나누거나 0으로 나누었을 때. 자, 빈셀은 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오류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0으로 나누었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나누는 수가 빈셀을 참조하고 있을 때, 자, 빈셀로 나누었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나머지 보시면은, 자, 오른쪽 예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썸은 뭡니까? 썸이 이제 뒤에 다시 함수 들어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썸이라는 함수라는 것은 숫자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범위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 부분에. 그래서 A 첫 번째 셀, B 첫 번째 셀,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 셀의 위치가 KKKK라는 위치가 있습니까? 자, 셀의 이름이 잘못됐잖아요.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임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썸을 이용을 해서 또 그 값을 입력을 하는데요. 자, 기사 퍼스트 해서 문자 열이 들어갔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인수, 이것을 인수라고 얘기를 하죠. 각각을 인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P연산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P연산자라는 것은, 연산자는 뭐죠? 덧셈, 나눗셈, 곱셈 이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2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이 2라는 값은 P연산자가 되는 거죠. 연산을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P연산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라든지 P연산자를 잘못 사용을 했을 때 이것은 밸류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A 첫 번째 셀하고 B 첫 번째 셀을 이제 더하는 이런 수식을 입력을 했어요. 자, 이런 수식을 입력했으면은 분명히 A 첫 번째 셀에
자, 값이 입력되어 있을 거고요. B 또 첫 번째 셀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일 건데, 그러면 이제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B 첫 번째 셀을 포함을 해서 B열 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삭제를 해버리면은, 자, 참조할 수 있는 값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레퍼런스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레퍼런스, 참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샵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셀의 이제 너비, 폭이 좁아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가 셀의 너비에 입력이 안 되는 경우, 표시가 안 되는 경우, 그때 이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셀의 너비를 충분히 늘려주게 되면 이 오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셀의 범위에 이름을 지정하여 수식이나 함수에 활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수식을 입력하다 보면은 수식에 포함되는 범위가 자주 사용되는 그런 범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를 자주 이용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뭐 A 첫 번째에서 A 네 번째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은, 자, 이것을 내가 좀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범위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자, 입력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름 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입력을 하고 엔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은 수학이라고, 자, 이름이 정의된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sum이라고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수학이라고 바로 이름을 입력을 해서 엔터 하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정의할 때는요. 자, 이름 상자를 이용을 해서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자, 수식 탭에 가시면은, 수식 메뉴에 가시면은, 그 정의된 이름, 여기에 보시면 이름 정의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서도,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할 때는요. 자, 수식 탭에 가서 정의된 이름에 보시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요. 지금 현재 시트에서 정의된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고 삭제 버튼 누르시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셀 범위를 대상으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다음 중 이름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름은 이름 상자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 맞고요. 자, 수식에 사용된 이름을 지울 경우 네임 오류가 발생되므로 이름 삭제 시 주의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현재 여기 1010이라는 값은 그 수학이라는 그 이름을 이용을 해서 수식을 입력을 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일 자, 수학의 이제 이름을 삭제를 하잖아요.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를 해버리면 네임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수학이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임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3번. A 첫 번째에서 A 네 번째는 영어. 자, B 첫 번째에서 B 네 번째는 수학으로 이름이 지정되었을 때 두 범위 합계를 구하기 위해 sum, 영어, 쉼표, 수학이라는 수식을 사용하면 된다. 맞는 설명이죠. 자, 쉼표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인수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영어의 범위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수학의 범위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보세요. A 첫 번째에서 A 네 번째 쉼표, 그리고 B 첫 번째, 자, B 네 번째 이런 식으로 sum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합과 이 합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 정의된 이름은 참조 시 상대 참조 방식으로 사용된다. 이거 아니죠. 이름이 정의되면은 이름에 정의된 그 범위가 딱 고정이 됩니다. 상대 참조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참조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식을 입력할 경우에는 등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기호를 먼저 입력한다. 보통 우리가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하죠. 보통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해서 수식이 시작됐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플러스도 되고요.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자, 수식을 입력한 셀에는 수식의 결과값이 표시되며 수식 입력줄에는 입력한 수식이 표시된다. 그러니까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 그리고 셀에는 결과값이 표시가 됩니다. 수식의 셀 주소를 사용하면 해당 주소에 입력된 데이터가 연산의 대상이 된다.
자, 셀 주소가 만일 A 네 번째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값이 만일 4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셀의 주소를 가지고 참조를 해서 만일 수식을 만들었을 때는 A 네 번째 셀에 있는 값, 자, 데이터가 연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4칙 연산 기호 이외에 기타 다른 연산자는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말씀드렸죠. 연산자의 종류 다양합니다.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문자열 연산자, 참조 연산자 등 연산자가 다양하죠. 자, 썸 함수와 관련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라는 것은 엑셀 내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썸이라는 함수를 만든 게 아니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려면은 그냥 이름을 호출을 하고요. 이름을 가지고 오고 이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은 얼마든지 호출을 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을 구한다, 뭐 반올림한다, 평균을 구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를 이용하려면은 자, 어떤 함수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이름과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썸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요. 자, 안쪽에는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자, 안쪽에는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 이름이 있어요. 함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 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는 값. 자, 값이 이제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썸에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쪽에 인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 쉼표가 여기 있네요. 자, 쉼표. 그럼 이 범위하고, 자, 이 범위하고 더하라는 얘기죠.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주소, 이 네 번째, 이 일곱 번째, C 여섯 번째, 이 12번째를 더한다. 아니죠. 우리가 콜론으로 해서 셀과 셀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네 번째에서 이 일곱 번째까지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셀 주소 이 네 번째에서 이 일곱 번째까지,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C 여섯 번째에서 이 12번째까지를 더한다.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자, 시트의 이름이 입력되었다는 얘기는 현재 시트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시트 두 번째에 있는 셀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설명이 틀렸어요. 자, 현재 시트의 셀 주소 이 네 번째, 이 일곱 번째, 그리고 시트 두 번째에 C 여섯 번째, 시트 두 번째, 이 12번째를 더한다. 자, 이 설명도 틀렸네요.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은 4번인데요. 현재 시트의 셀 주소. 자, 현재 시트가 시트 1인지, 3인지, 4인지 모릅니다. 그죠? 모르고요. 그냥 현재 시트의 셀 주소에서 이 네 번째에서 이 일곱 번째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시트 2에 C 여섯 번째에서 이 12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이 세 번째 셀에 자,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로 끌었을 때 이 다섯 번째 셀에 표시되는 결과값은, 자, 상대 참조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 참조. 자, 이것은 절대 참조가 되겠네요. 자, 이것은 상대 참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세 번째죠. 자, 이 네 번째, 이 다섯 번째로 해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 끌었을 때, 드래그를 했을 때, 바뀌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바뀌는 겁니까? 자, 행이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행이 3에서 4, 4에서 5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참조는 바뀌지 않고요. 상대 참조로 표시된 주소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세 번째 하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D의 다섯 번째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시트에서 A 세 번째 셀의 수식 이렇게 입력을 하면 A 세 번째 셀에 표시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수식 입력이 좀 특이하네요. 잘 보세요. A 첫 번째에서 C 첫 번째,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A 두 번째 하고 C의 두 번째까지. 자, 이렇게 해서 뭐 범위를 정해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자, 이 범위하고 사이에 띄워쓰기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보통은 쉼표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쉼표로 입력이 된다라면은 이 범위와 이 범위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띄워쓰게 되어 있습니다. 공백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자, 셀 범위와 셀 범위를 한 칸 띄워서 수식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은, 교차되는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차되는 범위. 자, 이 범위하고 교차되는 범위. 자, 그 범위가 이제 합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차되는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차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널이라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널이라는 것은 값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범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널이라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만일 예를 들어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범위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썸을 구하게 되면은 7이 이제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교차되는 범위가 있으면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if 함수 말씀을 드릴게요. 자, if 함수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뭐 간단한 수식, 일반적인 수식이라 그러면은 결과값이 항상 동일하죠. 자, 수식 하나에 결과 하나입니다. 그죠? 수식이 하나 있다라면은 결과는 항상 한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수식 하나로 해서 결과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이냐, 뭐 불합격이냐. 자, 이런 결과값을 만들어낼 때, 자, 합격인 경우는 60점 이상이 합격이 되는 거고요. 60점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줘서 결과값을 다르게 줄 때,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if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다음 시트에서 일행의 데이터에 따라, 자, 일행의 데이터에 따라, 자, 일행의 데이터가 1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네요. 자, 2행처럼 표시하려고 할 때, 자, 일행의 데이터에 따라서 2행처럼 양과 음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중 A 두 번째 셀에 입력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결과의 수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식이 이렇게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쉼표를 기준해서 잘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인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인수. 이제 세 개의 인수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다음 참일 때의 값, 거짓일 때의 값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보세요. A 첫 번째 셀의 값이 0 이상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게 0 이상이잖아요. 그죠? 자, 0 이상일 때는 양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이란 값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0 이상이 아니라면은 그 말은 음수란 얘기죠. 자, 음이라고 입력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앞에 붙고요. 자, 조건이 붙고 이 조건이 true일 때가 있을 거고 false일 때가 있을 겁니다. 참일 때가 있을 거고요. 거짓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먼저 앞에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 만족하지 않을 때는 뒤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값을 만들 수가 있고, 만일 이 데이터의 값을 마이너스 1로 탁 바꾸잖아요.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수가 되는 거죠.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조건을 처리할 때 if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요. 수식이 이 하나만 만족을 하느냐? 이것만 정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의 조건을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대의 조건. 자, 이 조건의 반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A 첫 번째 셀이 0 이상이라는 조건의 반대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죠.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뭡니까? 작다라는 것이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0 이상이라는 얘기는 0, 1, 2, 3, 4 이런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 수에서 이거에 반하는 숫자는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머지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조건식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0보다 작다, 0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이렇게 조건을 줬다라면은 true하고 false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true, false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음이 들어가줘야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음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만족하지 않을 때 한마디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양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래 워크시트에서 F 두 번째 셀의 함수식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F 두 번째 셀에서 F 네 번째 셀까지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여 채웠을 경우 다음 중 F열의 각 필드 값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라는 이제 값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갔고요. 자, 이것은 true일 때, 이것은 false일 때 값이 되겠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B 두 번째 값이 80 이상이냐라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80점 이상일 때는 합격, 80점 이상이 아니라면은 불합격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은 8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했다. 자, 그럼 수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상대 참조로 된 것은 상대 참조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셀의 위치의 값에 따라서 상대 참조로 이렇게 수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네 번째를 80 이상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76, 7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격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아래 성적 데이터에서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을 비교하여 기말 시험이 큰 경우에만 향상된 점수의 20%를 가산점으로 주려고 한다. 다음 중 D 두 번째 셀에 가산점 계산에 대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가산점을 계산하는 거죠. 한마디로 D 두 번째 가산점을 계산을 하는데요. 가산점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 시험이 있고요. 기말 시험이 있어요. 자, 시험이 두 번 있었죠. 두 번 있었는데 중간 시험보다도 기말 시험이 향상되었을 때 그것은 이제 그 점수가 더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른 만큼 가산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 점수만큼 20%를 계산해서 가산점을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80점에서 90점 됐잖아요. 그죠? 그럼 10점이 올랐잖아요. 그죠? 자, 10점이 더 점수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10점을 가산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10점에다가 곱하기 20%를 해서 그만큼 가산점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라는 것이 0.2가 되고요. 10에다가 0.2를 곱하게 되면 2점이 되는 거죠. 자, 2점만큼 가산점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수식으로 줘야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수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답은 수식은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틀린 답은 2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조건을 C 두 번째가 B 두 번째보다 크다라고 줬습니다. C 두 번째는 기말이고요. B 두 번째는 중간입니다. 자, 크다. 자, 큰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이게 true가 되는 거죠. 만족하지 않을 때 false가 되는 겁니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는 얘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가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true일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true일 때는 기말에다가 중간을 빼서, 자, 얘 가산점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계산한 거에서 20%를 곱해줘라. 자, 20%를 곱해줘라. 자, 이게 가산점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이제 수식이 함수식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B 두 번째에다가 C 두 번째에다가 B 두 번째를 뺐네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를 뺐습니다. 자, 빼서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양수란 얘기죠. 양수. 그죠? 양수 값을 가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양수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기말에서 중간에서 뺐을 때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요, 기말 값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이나 같은 조건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true일 때 20%를 곱해 주셔도 되고 0.2를 곱해도 동일합니다. 수식에서. 자, 그럼 4번 한번 보도록 하죠. 4번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함수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ABS라는 함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ABS 함수라는 것은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예를 들어서 ABS -2 이렇게 해서 괄호를 묶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호 마이너스를 빼면 되는 거예요. 떼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용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보니까 B 두 번째하고 C 두 번째하고 크거나 같다라고 줬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이 조건에 반대가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if 조건을 반대로 주게 되면은 true와 false의 위치를 또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rue일 때 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false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 수식을 수식을 다르게 지금 표현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B 두 번째 빼기 C 두 번째. 자, B 두 번째에다가 C 두 번째를 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C 두 번째 빼기 B 두 번째와 동일한 결과 10이란 값을 만들기 위해서 ABS라는 함수로 묶어줬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0.2를 하게 되면 동일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가 중첩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안쪽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제 처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시면은 B 두 번째에서 C 두 번째를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것을 ABS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0.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수식이에요. 자, sum if 말씀드릴게요. 자, sum 아시겠죠? if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을 합친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이 맞을 때에 그때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sum은 합계를 구하는 거죠. 일단 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에 속한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고요. sum if라는 것은 조건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할 때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셀만 이제 합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되는 인수가 이렇게 세 가지의 인수값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일단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을 때는 합계의 범위만 들어가주면 되죠. 그런데 조건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인수가 더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의 범위 그리고 조건이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부서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D열이 되겠습니다. D열 그리고 이게 E열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D 네 번째부터 해서 D 10번째까지의 부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쭉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부도 있고 인사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매출값이 10, 20, 30, 50 이런 식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이렇게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썸을 이용해서 매출 총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해서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업부서의 그때의 매출의 총합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영업부서도 있고 인사부서도 있고 또 영업부서도 있고 부서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영업부서로 이제 매출만 다 더해서 합을 구하고 싶다. 그때 sum if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합계를 구할 범위는 마지막에 인수값으로 정해주면 돼요. 자, 이 네 번째부터 해서 이 10번째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의 범위. 자, 조건을 구할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D 네 번째부터 해서 D 10번째까지잖아요. 그쵸? D 네 번째에서 D 10번째까지가 되는 겁니다. 조건의 범위. 조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업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영업부의 총 매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중 100만원 이상 판매한 회사들의 판매 금액에 대한 총 판매 금액을 구하는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가 조금 달라요. 보세요. 자, 일단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 뭡니까? 100만원 이상 판매한. 자,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판매 금액을 봐야겠네요. 그죠? 판매 금액. 자, 판매 금액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자, 100만원 이상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 세 가지만 만족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합을 구할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지출 금액의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건에 맞는 지출 금액의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 판매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의 판매 금액과 합을 구할 판매 금액은
동일하죠. 자, 동일할 경우에, 그러니까 조건의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가 동일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은 합계를 구할 범위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일단 B 두 번째에서 B 다섯 번째 이제 조건의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1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죠. 자, 부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들어갔고요. 숫자로 해서 100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큰 따옴표로. 자, 부등호가 들어가서 조건을 나타낼 때는 큰 따옴표로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큰 따옴표로 해서 묶어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자열이죠. 자, 문자열도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트에서 아이디별로 총 주문 금액을 계산하려고 한다. B 두 번째 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아이디별, 자, 여기 아이디가 있는데요. 아이디별로 해서 주문 금액이 있는데요. 아이디별로 해서 총 주문 금액을 지금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KKK00의 주문 금액, 자, 여기도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합을 구해서 2500이라고 이렇게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들어가고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SUMIF를 일단 이용을 해야 돼요. SUMIF. 그러면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그 조건. 자, 이 조건을 처리하기 위한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A 두 번째에서 A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 아이디가 KKK00이잖아요. 이 두 번째 들어갈 것은. 맞습니까? 그럼 직접 KKK00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셀의 주소를 바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D 두 번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값을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 됩니다. 문자일 때. 자, 그 다음 합을 구할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B의 두 번째부터 B의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SUMIF로 결과값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근데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 다르죠. 지금 범위를 지정을 했는 게 좀 다릅니다. 자, A 콜론 A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열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A열 전체. 자, 그다음 B는요. B열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열을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쭉 이제 이 범위에 조건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값과 같은가 계속 검색을 해요. 자, 검색을 했을 때, 자, 뭐 나머지 빈 셀들도 검색을 하겠죠. 검색을 하는데 같을 경우만 그때 같은 행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열을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countIf라는 함수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count라는 것은 개수를 세는 거죠. count라는 함수는요, 일단 개수를 세는 것을 이제 count 함수를, 이제 count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자, B 첫 번째에서 B 다섯 번째 셀까지 해서 count 함수로 묶어주게 되면은 결과는 4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데요. 이것은 문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자, 이렇게 해서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unt라는 함수는요, 개수를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고, 개수를 구할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countIf는 뭐가 되느냐? 자, count, 개수를 세리는데 if, 조건이 붙는 거죠. 조건이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야 되고, 조건이란 것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조건이 들어가줘야 돼요. 조건이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countIf에서 A 첫 번째에서 A 다섯 번째까지 일단 범위를 먼저 정해주고요. 그 다음 뒤에 내가 개수를 찾을 조건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KKK00이라고 입력이 되면은, 자,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2개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이 2가 되는 겁니다. 아래 시트에서 O 한 개당, 자, O 기호 한 개당 20점으로 시험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 필드에 표시하려고 할 때 H 두 번째 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각각의 학생들의 따른 자, 문제에 대한 O 그리고 X 표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O는 이제 맞춤 문제를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대환이라는 학생의 문항이 자 여기 4개의 문항에 대해서 맞춘 것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맞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죠. 총 개수는 4개가 되는 거고요. 한 개당 20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0을 곱해서 총 점수는 이제 80점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식을 구할 때요, 여러분들 생각에 의해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입력을 해 보시면은 자 이것을 수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풀이를 했을 때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수식으로 일단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고 이것을 함수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라는 숫자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5로 표시되어 있는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count if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count if. 자,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5 표시가 되어 있는 개수를 먼저 구해주는 겁니다. 구해주고요. 그리고 뒤에 곱하기 20이라고 수식을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수식의 형식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함수 첫 번째 시간에요. 기본적인 sum이라든지 if 말씀을 드렸고요. sum과 if를 조합한 sum if, 그리고 뭐 count, count if,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함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